TFC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논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혹특하냐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일 뿐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그러니까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땐 물론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일 때 김건희 여사가 가족들과 공동 보유한 땅은 12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22,663제곱미터,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매일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용역에 착수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 만에 돌연 노선이 바뀐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은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노선이 왜 바뀌었을까? 노선도 원래보다 더 길어졌는데. 국토부는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이 보낸 의견서를 살펴봤는데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노선으로 바꿀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도로 신설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당황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119가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차로 내오질 못해가지고 사람 죽었어요. 그 정도로 길이맥혀요. 차량을 분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인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양평군 의견이라니까요. 의견이 다 나와 있는, 그 보도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작성한 문건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평군은 종점으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안과 가까운 양서면 종점안 검토 사항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썼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안에 대해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했고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는 3안을 두곤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국토부가 하남시의 계속된 민원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하남시는 교통마비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며 고속도로 시작점을 가밀분기점에서 서하남 IC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주민 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함께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